귀 켈로이드는 튀어나왔으니까 그냥 잘라내면 되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겉에 피부를 일부 남겨가지고 절제를 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했을 때는 안쪽 부분으로 있는 남은 피부 조직 부분에서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수술 이야기를 쉽게 설명드리는 연화성형외과 이민영 원장입니다. 귀를 뚫고 나서 처음에는 작은 흉터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는 혹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장님, 이거 그냥 흉터 아닌가요? 염증 같은 게 조그맣게 생겼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이거 잘라내면 다시 안 생기나요? 그런데 귀에 생긴 이런 혹들이 단순한 흉터가 아니라 켈로이드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켈로이드는 일반 흉터와는 다르게 점점 커질 수 있고 가려움이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도 재발 가능성을 같이 봐야 하는 흉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바로 절제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 무조건 주사만 맞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크기, 위치, 진행 정도, 이전에 염증이 있었는지, 재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치료한 귀 켈로이드 케이스를 함께 보시면서 어떤 경우에는 주사나 보존적인 치료로 접근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절제나 추가 치료까지 고려를 하는지, 그리고 단순 미용 흉터처럼 보기 어려운 경우 보험 진료 설명이 가능한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 켈로이드로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 오른쪽 귀 쪽으로 해서 귀 안쪽 부분으로 덩어리가 보이고 있죠. 이런 쪽으로 또 귀 켈로이드가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많은 경우에서는 뒤쪽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기는 하신데 이렇게 앞쪽으로 생기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켈로이드가 이렇게 생겨 있는 경우에 켈로이드 자체에 또 생길까봐 너무 걱정돼요. 이거 완전히 다 제거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들 간혹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어요. 웨지 디섹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 자체를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완전히 케이크 자르듯이 절제를 하고 위아래를 모아 붙여서 봉합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안쪽에 있는 켈로이드 조직들을 모두 다 제거할 수는 있겠지만 귀 자체의 모양이 굉장히 많이 변하겠죠. 귀 자체가 원래 있던 곡선, 곡류를 잃게 되고 완전히 안쪽으로 찌그러지는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수술 방법은 정말 재발을 많이 한 케이스, 더 이상은 추가적인 피부에 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코어 필렛 플랩이라고 하거든요. 안쪽 부분에서 켈로이드의 덩어리가 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다 제거하고 겉부분의 피부는 일부 남겨서 그 피부로 남은 부분들을 덮어주는 방식이에요. 사진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방식이 되죠. 안쪽에 켈로이드가 있고 겉에 피부 조직들이 있을 때 겉부분의 피부 부분은 필렛 플랩이라고 해서 피부를 남겨주고 안에 있는 켈로이드 덩어리만 최대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은 여분의 부분들만 다시 덮어서 전체적으로 커버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귀 모양 변형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죠. 오늘 케이스도 그렇게 진행하셨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부분 안쪽으로 해서 아래쪽 부분의 피부를 일부 남겨서 남은 피부 조직들, 여기 지금 남아있죠? 이 피부 조직을 위쪽으로 끌어올려서 덮어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은 절제를 한 흉터 부분이 귀의 헬릭스라고 그러죠. 귓바퀴 모양을 따라가지고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추후에 흉터에 대한 부담감도 훨씬 좀 적어지게 됩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겉에 피부를 일부 남겨가지고 절제를 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했을 때는 안쪽 부분으로 있는 남은 피부 조직 부분에서 켈로이드가 다시 또 재발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켈로이드는 체질이다 보니까 몸의 다른 부분에서도 또 생길 수가 있고 다른 귀를 뚫은 부분에서도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이렇게 켈로이드 체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만 해서 끝난다 이게 아니라 수술 이후로도 계속 경과 관찰을 하면서 다시금 덩어리가 커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계속 체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덩어리 자체가 커지기 전에 일반적으로 처음에 먼저 생기는 증상들이 간지럽다, 따끔따끔하다 이런 쉼터, 증상을 먼저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술하는 환자분들한테는 요거 경과 관찰을 하시다가 안에서 뭔가 좀 따끔따끔하다, 간지럽다 이런 불편감이 있으시면 그냥 넘기지 말고 내원하시라고 설명드려요. 그래서 수술 이후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병원에 오셔서 경과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정말로 덩어리가 커져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그냥 느낌만 그런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트리암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죠. 주사를 놔서 안쪽에 있는 섬유조직들을 좀 풀어주는 식으로 경과를 체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귀 켈로이드가 생겼을 때 뒤쪽 부분에는 크게 덩어리가 생겨 있고 앞쪽 부분은 조그맣게 튀어나와 있을 때 뒤쪽 부분은 절제를 해서 전체적으로 덩어리의 사이즈를 줄여주고 앞쪽 부분, 작은 부분은 흉터를 만들지 않고 주사 치료를 하면서 줄이는 식으로 이렇게 경과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 켈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수술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 관리도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오늘 케이스들을 보시면은 귀에 생긴 혹이 그냥 흉터처럼 보여도 전부 같은 흉터는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 켈로이드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작을 때와 커졌을 때, 증상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 켈로이드는 튀어나왔으니까 그냥 잘라내면 되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주사 치료가 먼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절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치료 후 관리까지 같이 봐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험 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보기 싫어서 제거하는 흉터인지 가려움이나 통증, 반복적인 염증, 크기 변화처럼 치료 목적이 설명되는 상태인지에 따라서 진료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실비 청구 여부는 가입하신 보험사와 약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피어싱 뒤, 귀에 생긴 혹, 그냥 흉터라고 넘기지 마시고 켈로이드인지 먼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켈로이드는 지금 상태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연화성형외과 건강보험수술센터 이민영 원장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